부터 이름을 도시군계획에서 결정한 시설이다 해서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파란 색깔 요 세 가지가 도시군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해서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제부터 이용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라는 거 할 때에는 이 도시계획에 맞게끔 이 도시가 어디를 했죠? 특광, 특특, 시군에게 허가를 받아라. 근데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한 지역인데 밀도가 높으면 개발을 못하게 밀도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게 두 가지 구역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토지를 거래할 때 투기가 너무 많으면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이용하려고 취득해놓고 이용도 안 하면 이건 취득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면 그때는 실수요자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 만든 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허가제도 안에서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먼저 취득하겠다고 나온 게 선매제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현재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럼 공부해야 될 게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기반시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서를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하면 빨간 색깔 제가 초록 색깔로 할게요.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내용,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선매제도에서 보치까지 해서 끝내는 게 국토계획법 내용이다. 이제 전반적인 개념은 잡히셨죠?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이 학습이 됐을 때 다시 와서 한번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로 놓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계획 분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두 개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한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 개의 전국 대상 국가계획. 두 개 이상 세 개 이거를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 도시군계획. 그래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구속적 계획, 없으면 비구속적 계획. 그리고 방향성 제시하는 비구속과 집행하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있다.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서 승인 절차인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건 이제부터 계획에는 단어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자, 방향 제시하는 계획하고 집행하는 계획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방향만 제시하니까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효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실효 규정도 없다는 얘기예요. 국민에게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비구속적 계획을 하고 광역, 종합, 기본이 들어가면 전부 다 비구속적 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계획의 방향을 줬으면 집행하기 위해서 구체화시켜야 되죠. 여기서는 뭐뭐해, 뭐뭐 하지 마라는 효력이 있겠네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실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국민에게 구속력이 지금 없고 얘는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적 계획을 하고 이거는 광역하고 기본 종합이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비구속적 계획이 아니라 구속적 계획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방향 잡는 거라서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광역, 종합, 기본 방향 제시하는 계획들은 다 비구속적 계획으로 절차가 수립을 해서 승인하는 절차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해당 지역을 이 지역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행정계획의 기초 단계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조사라는 겁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사 측량을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라는 거 아닌데 우리나라 순서는 항상 순서가 의, 협, 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협심, 의심협, 협의심, 심협의.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의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의협심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의견 청취까지만 일단 해서 수립이 딱 되면 이 안을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야.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하고 뭐예요? 심의. 그래서 의, 협, 심 순서다. 근데 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는 수립권자가 협의하고 심의는 승인권자가 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 얘기할게요. 그러면
기초조사한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는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일때 구속력이 나한테 들어갈 때는요.